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재형 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는 두 가지 얘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 AI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빠르고 그다음 쉽게 쓸 수 있도록 많은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즉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오픈 AI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학술적으로도 접근을 하고 계시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은 오픈 AI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겠죠. 실제 이 사이트는 오픈 AI가 출시가 되고 나서 학생들의 트래픽이 많이 줄었습니다. 즉 이와 같이 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이 정말 다양하게 미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많은 안에 서비스가 업데이트돼서 보다 전문화된 오픈 AI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내부적인 서비스를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최신판, 며칠 얼마 안 됐습니다. 혹시 이거를 쓸 수 있는 분들은 아마 기업 사용자들일 텐데요. 빙챗, 마이크로소프트는 엣지라는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브라우저에 빙이라는 검색 엔진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고요. 다시 또 이 빙은 GPT 4버전, 3.5 버전, 그 다음에 달리 E3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또다시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라는 버전이 엔터프라이즈라는 거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특정한 도메인, 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산이 있다면 그리고 그 자산은 어떤 테넌트라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보호가 되고 있다면 그 내용은 자동화된 엔터프라이즈, 즉 그 여러분만의 챗 GPT, 회사에 맞는 챗 GPT를 가져가서 관련된 서비스를 보다 자동화시키거나 혹은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서 이런 빙챗이라는 그 챗 GPT 기술이 이제는 일반 사용자가 꼭 오픈 AI 사이트에 가거나 혹은 직접 개설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그냥 회사의 자산에 접근하고 회사의 자산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다 잘 검색해주고 추천해 줄 수 있는, 즉 오픈 AI라는 것들을 생각 안 해도 그냥 검색 시스템에서 추천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오픈 AI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발전 범위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GPT 관련해서는 과연 당연히 버전 4가 가장 지금 유력한 버전이기도 하고 잘 사용하셔야겠죠. 근데 관련해서 성능 지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능 지표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오히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GPT-4 버전이 관련해서 서로 비교를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매스 부분, 점수가 다 낮죠. 공통적으로.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그림에 대한 인식 문제이겠죠. GPT는 라지 랭귀지 모델은 텍스트는 정말 잘 처리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부분도 빨리 해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매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기타 그 해당 모델마다 편차가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매스가 낮은 부분이 바로 이런 질문들일 겁니다. 어떤 도표에 대한 해석 능력, 그리고 저 해석을 통해서 다시 답변을 얻어낸 능력. 그런데 GPT-4에서는 이제 멀티모델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요 근래 저희가 변화가 또 있는 게 GPT 3.5 터보 버전에서 GPT 4 버전을 쓸 수 있게 되면서 멀티모델을 지원하게 될 거고요. 그림을 단순히 오브젝트를 인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오브젝트들끼리의 관계까지 인정하는 멀티모달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에 있는 또 서비스 내용도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GPT-4에 차트를 주고요. 차트를 해석해 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너무나도 잘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챗봇 기술하고는 좀 다른 기술인 거죠. 그림까지 인식을 하고 그림에 있는 컨텍스추얼, 즉 내용까지도 이해를 해서 잘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GPT-4 버전에 관련된, 즉 저희가 앞으로 회사나 혹은 개인적으로 GPT 모델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떤 버전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려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그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시죠. 그림을 주고 해석을 시키잖아요. 근데 혹시 그 반대 개념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는 글을 집어넣으면 왼쪽에 있는 이미지나 혹은 어떤 도구가 그 언어를 해석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능도 가능하겠죠. 이게 제너레이티브 AI가 가지는 큰 특징 중에 하나일 거고, 그런 서비스가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이미 벌써 마이크로소프트는 많은 분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T를 활용한 모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실제로 코파일럿이라는 얘기를 이제 11월 달부터 실제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 코파일럿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각각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서비스에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가 들어갈 거고요. 즉 간단히 말해서는 챗봇이 붙을 겁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말했던 챗봇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내리면 명령이라고 하면 대화가 더 가깝겠죠. 그 대화를 해석해서 안에 있는 도구에 명령을 내리고 뭔가 저작이 가능한 도구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워드에다가 코파일럿에 어떤 내용을 만들어주세요. 즉 어떤 서머라이즈 혹은 PPT 그 다음 어디를 강조해 주세요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회사 안에 있는 자산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테넌트 안에 자산의 정보를 가지고 내용을 분석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그냥 왜 저희는 챗봇으로 만드는 건 다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거 수준이 아니고 도구에 연결되고 그 도구를 통제하고 그 도구를 통해서 전문화된 도구를 통해서 더 나은 정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이제 오픈 AI가 단순히 챗봇의 기능을 넘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제하고 만드는 상황까지도 이미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워드뿐만이 아니고요. 파워포인트.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든 논문이 있다면 그 논문을 가지고 회사의 어떤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고 그 내용을 분석해서 파워포인트로 몇 장짜리로 만들어줘 라는 명령도 내릴 수도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물론 학계뿐만이 아니고요. 기업 단에서는 이미 많은 검토 중에 있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어떻게 회사의 업무 향상성에 적용해야 될지 많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셀도 마찬가지로 엑셀에 대한 관련된 예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데이터에 대한 분석, 이미 데이터에 대한 분석 예제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엑셀에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오픈 AI, 라지 랭귀지 모델 혹은 정확히는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에 연동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특정 데이터에 혹은 어떤 사람이 만든 데이터에 대해서 혹은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해줘 혹은 추천해줘 차트를 어떤 형태로 이런 데이터에서 데이터별로 잘라서 표기해줘 라고 얘기를 한다면 관련된 차트가 자동으로 리커멘데이션 즉 추천까지 해드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엑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셀에서 파이썬을 돌릴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서비스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요. 근래 1년 사이에, 그리고 그 1년 사이에 코파일럿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첫 번째로 오픈이 되면서 이 코파일럿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있는 그림은 원래 동영상이지만 시간상의 용도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거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에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라는 API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서비스가 되고 있으면서 코파일럿을 가동시킨 다음에 여기에 어떤 언어 모델을 집어넣고 명령어를 집어넣게 되면 코파일럿이 오른쪽에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 들어가서 해석을 하고 기능에 대한 명령어를 그래프와 비교를 한 후에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통제하고 있는 그래프 API, 그리고 이 언어 모델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서로 연결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작업이 된 예가 아까 보여드렸던 코파일럿이고요. 이제 이 코파일럿이 앞으로 교육 트렌드도 많이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통 전통적으로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전통적인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이 방법조차도 아마 다 바꿔야 될 것 같고, 또한 엑셀이 코파일럿하고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트렌드도 일반 학생들도 더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코파일럿이라는 하나의 비즈니스 서비스 예제까지 보여드렸고요. 이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 자체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혹은 서비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나누고 있는 분야가 중심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니 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하나는 레디메이드, 약간 일반적인 수준의 튜닝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풀 리노베이션, 즉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쉽지 않죠.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커스텀 빌드. 근데 커스텀 빌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벨, 즉 기업의 레벨을 넘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부분을 나누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다시 한번 보시자면 이 다이어그램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저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접근을 할 거고요.
Add your data. 아까 혹시 아마존 서비스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고요. 다른 분들의 발표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왔는데 기존의 LLM 그리고 오픈 AI, 챗GPT 모델을 건드리지 않고 데이터를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프롬프트 설정을 통해서 그 데이터에 맞는 답변을 유도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좀 더 나가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파인 튜닝,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아예 트레이닝, 빌드하는 모델일 텐데 거의 대부분은 상위 3개에서 90%의 유즈 케이스를 가져가는 형편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라그라고 있죠. 검색 증강. 이 검색 증강이 보통은 add your data, 즉 회사에서 전문적인 개발자가 없다면 add your data라는 서비스를 써서 관련된 라그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파인튠 같은 경우에는 라지 랭귀지 OPS, 오퍼레이션, 즉 이제는 저희 시큐리티 OPS 혹은 데브 OPS처럼 라지 랭귀지 모델을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모델도 이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의 앞으로의 숙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서비스를 인프라 레벨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리스폰서블 AI, 즉 답변에 대해서 리스폰서빌리티를 어떻게 가져가냐 이 부분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add your data 부분을 한번 보죠. 자, add your data는 그냥 라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저희가 어떤 퀘스천이 있고 쿼리를 하는데 마이 데이터에서 먼저 쿼리를 하고 서치 인덱싱이나 혹은 그 팩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된 내용을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다시 디코딩을 해서 그리고 리절트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전달할 텐데 만약에 기업에서 개발자가 없는 상태 혹은 AI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라그를 구현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모델을 먼저 보여드리면요. On Your Data라는 서비스고요. 아직 프리뷰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데이터 소스 파일, 즉 여러분의 워드 파일이나 여러분의 파워포인트 파일 그리고 PDF를 여기 안에 넣으면 아까와 같은 라그 모델을 자동적으로 파싱을 하고 팩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서치 인덱스를 만들어 버립니다. 즉 이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 기업 사용자들은 물론 각각의 개별 엔지니어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빠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된 여러분의 챗봇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윗단계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에디셔널한 데이터 소스, 즉 외부 데이터베이스하고도 연동을 허용을 했습니다. 즉 이거는 데이터에 대한 카피가 아니라 데이터를 훈련을 하고 데이터의 외부 모델을 허용을 해서 이와 연결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모델을 온요 데이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한 가지 오해사항이 이런 오픈 AI 관련해서 어떤 내가 질의를 하거나 데이터를 더하면 그 데이터 모델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의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한다.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테넌트 안에서만 사용이 될 거고요. 그 테넌트 모델은 또 온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별도의 모델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원 데이터에 오픈 AI 데이터에 훈련시키는 데 전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보안적인 설정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더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이 챗 GPT 같은 이런 챗봇에서 여러분의 PDF 왼쪽 아래에 있는 워드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 그리고 PDF 파일 통해서 여러분의 챗봇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저 뒷단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 즉 AI 서비스가 단계별로 돌아가고 그걸 자동화된 구성으로 바꿔주는 단계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저희가 고민할 때 이제 기업이 AI 전문가도 물론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튜닝을 위해서는. 그런데 일반적인 수준에서도 도구를 활용해서 쉽게 AI를 쓸 수 있는 앞으로의 트렌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즉 누구나 쓸 수 있는 도구,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 AI 혹은 온요 데이터라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오픈 AI 스튜디오가 있고요. 이 스튜디오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제 안에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 퓨전 러닝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고 이 퓨전 러닝을 구현한 다음에 또 다른 서비스, 즉 텍스트 투 스피치 이 모델은 원래는 굉장히 전통적인 모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오픈 AI 기술이 연동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아까와 같은 전에 퓨전 러닝 기능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어떤 사람인지 화자가 다 분해가 되고 그 화자가 어떤 얘기를 분석을 했는지를 이미 개별 서비스로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원래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팀즈가 있죠. 저희가 대화를 끝내고 나면 이 서비스가 다 아우러져서 모든 미팅 내역들이 분석이 되고 화자가 분리가 되고 어떤 내용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이 뭔지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자동으로 서머라이즈 됩니다. 즉 이미 오픈AI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앱에서 융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융합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오픈AI를 더 활용할 수 있지, 그리고 엔지니어 레벨이 과연 튜닝 모델이 아니라 온유어 데이터나 혹은 이런 코파일럿 같은 서비스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도구를 컨트롤할 수 있지, 이런 레벨에서 여러분의 그 스터디를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온유어 데이터는 가장 쉬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좀 더 어려운 부분이 프롬프트입니다. 근데 이 프롬프트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프롬프트 플로우라는 기능을 제공을 했는데, 자, 이거는 예제입니다. 프롬프트가 왜 중요를 한지. 그래서 프롬프트에 이제 소크라테식 교육이라고 해서 답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돌려서 얘기해줘 라고 했을 때 그와 관련된 답화 내역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프롬프트가 중요한데, 이 프롬프트를 실제로 AI 엔지니어가 아닌 이상은 프롬프트를 전체를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전체에 대한 프롬프트에 대한 아키텍처거든요. 그러니까 랭귀지 언더스탠드가 붙어야 되고 NLU가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뉴럴 랭귀지 제너레이터가 붙어가지고 관련된 언어를 해석을 해서 이 모든 내용들이 프롬프트에서 통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기업에서 관련된 이런 오픈AI 기술들을 일일이 이 방법들을 통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애저 머신러닝이라는 머신러닝 부분에 프롬프트 플로우라는 기능을 붙였고요. 프롬프트 플로우, 즉 프롬프트를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데이터에 따라서 플로우를 구성해서, 즉 분기문을 구성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적절하게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보셨던 다른 발표 전에하고 굉장히 유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도 자동으로 통제하는 기능들, 즉 이제는 프롬프트마저도 머신러닝, AI 기능을 통해서 통제하는 기능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 안에 러닝 프롬프트 플로우라는 기능을 확인해 보시면 오픈AI 기술을 좀 더 원활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머신러닝 안에 들어오시면 왼쪽에 보시면 프롬프트 플로우라는 프리뷰 기능이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데이터라든지 혹은 특정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고 그 조건에 따라서 프롬프트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기능들을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확인하시면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 관련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일부입니다.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폰서블 AI인데요. 관련된 온유어 데이터 그리고 프롬프트 플로우를 통해서 좋은 답변을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리스폰서블 AI가 구성이 안 돼서 불완전한 답변이 된다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오픈 AI와 연동된 컨텐츠 세이프티, 즉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방화벽 구성을 할 때 보안 쪽에서 보통 키사나 보안 전문 업체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받아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기본적으로 리스폰서블 AI를 구성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컨텐츠 세이프티 기능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을 적용한다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의 오픈AI 서비스를 쉽게 여러분이 구성을 하실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 프롬프트 입력단에서 이 컨텐츠 필터링이라는 기능이 작동을 할 겁니다. 관리 도구에 있습니다. 애저 오픈AI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답변도 완성된 버전이 응용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리스폰서블 AI 엔지니어들이 관련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입력 그리고 출력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부분을 통제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백단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본적으로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일반적으로 퍼블릭하게 오픈되어 있는 퍼블릭 오픈AI, 네, 거기 안에서도 많은 기술들을 쓸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퍼블릭 AI에 투자를 하고 관련된 기술을 같이 융합을 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고, 아까와 같은 코파일럿, 실제로 LLM이 기능을 통제하는 경우에서 어떤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능들, 또 추가적으로는 이 오픈AI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온유어 데이터, 프롬프트 플로우, 그 다음에 리스폰서블 AI 관련해서 앞으로 기능이 새로 막 오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준비 잘 하셔서 관련된 여러분의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오픈하고 기업 단의
사용자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관련해서 자료 공유하고 같이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